혹시 왜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상처 입히고도 당신이 그로 인해 무너지길 바라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건 당신의 침묵이에요. 당신의 평온함, 당신의 강인함이에요.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혼란스러워하죠. 당신이 매달리지 않으면 그들은 놀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피어오르면 당신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 저는 당신에게 상처 하나하나를 연료로 바꾸는 방법을 보여줄 거예요. 당신의 침착함이 얼마나 강력한 응답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줄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은 이제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지배하게 될 거예요.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을 지켜줘야 할 사람이었다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가장 깊이 상처 준 사람이 바로 당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다는 걸요. 그건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아픔이지만 마음 깊숙이 큰 충격을 줍니다. 그 아픔은 사랑을, 당신의 헌신을, 그리고 많은 경우 당신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죠. 가장 잔인한 건 이 상처가 보통 적이 아닌 사람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당신이 마음을 열었던 사람에게서 당신의 약점과 꿈, 두려움을 알면서도 그 약점을 정확히 찌르기로 선택한 사람이죠. 그건 조용한 배신이에요. 고함치거나 문을 쾅 닫으며 끝나는 그런 배신이 아니라 당신의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는 무관심한 행동 하나하나로 차가운 말들로 의도된 침묵으로 당신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배신이죠. 그리고 당신은 그 관계를 지키고 싶어서 그 사람 안의 가능성을 믿고 싶어서 계속 노력합니다. 계속 버텨보려고 해요.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고 당신의 감정을, 당신의 마음을 제대로 돌볼 줄 몰랐던 사람에게 모든 걸 걸죠. 이 모든 것 뒤에 있는 냉혹한 진실은 이거예요. 사람들은 진짜 사랑을 다룰 줄 몰라서 상처를 줍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게임도 가식도 없이 다가갈 때 당신은 거울이 돼요. 그 거울은 불편함을 줍니다. 두려움을 줘요.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내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치유하기보단 당신을 해치려고 해요. 상처를 주는 건 일종의 무의식적인 혹은 때로는 의식적인 방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아요. 누군가 상처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신을 해칠 권리가 생기지는 않아요. 당신은 그 사람이 안고 있는 감정의 상처에 책임이 없어요. 하지만 그 상처가 당신 삶 속에 계속 머무르게 둘지는 당신의 책임입니다. 여기서부터 전환점이 시작돼요. 모든 아픔에 소리치며 대응할 필요는 없고 모든 상처의 설명이나 변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을 때 당신은 전혀 새로운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되갚아주는 힘이 아닌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게임에 휘말리지 않기로 선택하는 자의 힘.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다면 지금 깊게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할 테니까요. 사람들은 늘 반응을 기대해요. 그들은 상처를 주고 기다립니다. 자신들이 만든 파장을 보고 싶어 하죠. 눈물, 혼란, 절망을 보고 싶어 해요. 그들이 정말 원하는 건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침묵 하나, 혹은 존재의 부재만으로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그 감각. 하지만 이 악순환을 끊는 응답이 있어요. 바로 침묵, 단단한 존재감, 예상치 못한 차분함. 당신이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혼란스러워하죠. 그들이 써내려가던 시나리오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건 그들을 무장해제시켜요. 그들은 당신이 매달리길 바랐죠. 그런데 당신은 앞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들은 당신이 무너지길 바랐어요. 그런데 당신은 침묵했어요. 그들은 당신이 쫓아오길 바랐어요. 그런데 당신은 우뚝 서 있었어요. 바로 그때 진짜 힘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는 게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이 당신의 감정을 좌지우지하도록 두지 않는 거예요. 침묵은 때때로 어떤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그건 주도권을 의미하고 자기 인식을 의미하며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무리 누군가가 잔인했다 해도 그 사람이 당신의 본질을 빼앗을 수는 없다는 걸요. 당신은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어요. 당신의 침묵이 이미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건 감정적 강인함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차가움, 냉정함, 무관심으로 착각해요.
하지만 감정적 강인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강하다는 건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모든 걸 깊이 느끼면서도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폭풍. 한가운데서도 또렷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 가슴이 산산조각. 나도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것. 울어도 괜찮아요. 필요하다면 하지만 애원하지는 않는 것. 아파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에 대한 존중은 절대 잃지 않는 것. 화살의 원리를 아시나요? 멀리 나아가려면 먼저 뒤로 당겨야 하죠. 더 많이 당길수록 더 멀리 날아갑니다. 감정의 고통도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이 선택만 한다면요. 당신이 흘린 눈물 하나하나, 견뎌낸 거절, 참아낸 침묵들, 그 모두가 에너지가 될 수 있어요. 복수를 위한 힘이 아니라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한 연료가 되는 거죠. 그 아픔 없이는 만날 수 없었을 당신의 새로운 모습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진정한 강함은 되갚는 데 있지 않아요.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소리치지 않고 애원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으려는 사람을 바꾸려고 시간 낭비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당신이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고통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가 결정되니까요. 그리고 오늘 당신이 스스로에게 꼭 물어봐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이 고통이 당신을 무너뜨릴 것인가? 아니면 변화시킬 것인가? 느끼는 건 약함이 아니에요. 느끼는 건 인간이에요. 문제는 감정을 너무 많이 느끼는 게 아니라 그 감정에게 당신을 대신해 결정하게 두는 거예요.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내린 결정으로 후회한 적 얼마나 많았나요? 보내지 말았어야 할 메시지를 보내고 하고 싶지 않았던 말을 뱉고 당신답지 않은 행동을 했던 적, 그건 감정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했을 때 일어나요. 감정이 운전대를 잡으면 멈추지 않아요. 그냥 들이받아요.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 건 결국 당신이에요. 감정지능이란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괜찮은 척하는 것도 아니고 강한 척 갑옷을 두르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정반대예요.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너무 깊어서 감정을 깊이 느끼되 그 감정으로부터 행동을 선택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상처받아도 잔인해지지 않는 것, 아파도 그 고통으로 남을 해치지 않는 것, 실망했어도 자기 자신을 사랑할 희망을 놓지 않는 것. 당신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가 뭔지 아세요?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려 결정을 내리는 걸 스스로로부터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 없이 행동하는 순간 당신은 평온함을 당신을 무너뜨린 사람의 손에 넘겨주게 되니까요. 이걸 분명히 이해해야 해요. 모든 감정을 행동으로 옮길 필요는 없어요. 어떤 감정은 그저 느끼고 이해하고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감정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느냐로 정의되는 존재예요. 당신이 침묵조차 받을 자격 없는 사람 때문에 울어본 적 있다면 이제는 판을 뒤집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작게 느껴지지만 엄청난 힘을 지닌 한 가지에서 시작돼요. 평온함 덧. 당신이 소리치지 않고 맞서지 않고 매달리지 않고 평온으로 대응할 때 그 순간 상황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상대가 기대한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반응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당신의 폭발을 예상했죠. 그런데 돌아온 건 침묵이었어요. 그들은 당신의 집착을 기대했죠. 그런데 당신은 온전히 존재했어요. 그들은 혼란을 원했죠. 그런데 당신은 평화를 택했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해치려 했던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자신의 시도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거든요. 무엇보다 무서운 건 파괴되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침착함은 미스터리가 되고 당신의 침묵은 상대방이 마주할 준비가 안 된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평화는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응답이 됩니다. 사람들은 감정적인 반응을 기대해요. 그들은 당신이 통제력을 잃는 모습에서 힘을 얻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 감정을 지배할 수 있게 될 때, 당신이 반응하지 않기로, 설명하지 않기로, 변명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이야기를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이 한 일이 아닌 그 일 이후에도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는가가 중심이 되는 이야기로요. 이런 태도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두렵게 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당신의 무너짐을 기대했던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고 당신을 얕봤던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며 그리고 당신에게 알려줘요. 당신의 가치는 누구의 반응에도 달려있지 않았다는 거려. 그리고 이 길을 선택할 때 당신이 얻게 되는 것들, 당신은 자존감을 얻어요. 존중받기 위해 애쓰는 걸 멈추는 순간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하거든요. 당신은 에너지를 되찾아요. 불필요한 갈등에 정신과 마음을 쏟지 않게 되면 잊고 지냈던 힘이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당신은 명료함을 얻게 됩니다. 감정의 소음이 가라앉을 때 당신은 진실을 더 분명히, 더 성숙하게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전쟁에 나서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전장을 떠나요. 왜냐하면 모든 싸움이 싸울 가치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미 진 싸움도 있어요. 존중, 관심, 상호성처럼 마땅히 주어져야 할 것을 얻기 위해 싸워야 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진 싸움이에요. 문제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에요. 당신이 이제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당신은 그걸 원망으로 간직할 건가요? 이유를 찾느라 자신을 잃어갈 건가요? 아니면 그 고통의 조각 하나하나를 새로운 당신의 기반으로 삼을 건가요? 선택은 당신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곧 자유입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하는 힘이 있어요. 조용하지만 깊고 강력한 힘, 바로 우아함의 힘이에요.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은 무너지는 그런 가식이 아니라 진짜 존엄에서 나오는 힘. 존중을 외치지 않아도 되는,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남을 바꾸려다 자신을 잃지 않아도 되는 그런 깊은 내면의 힘. 우아하게 응답한다는 건상대의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지 않겠다는 의식적인 선택이에요. 소리 지를 수도 있고 반응할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약함이 아니라 나의 평화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인생에는 이런 순간이 있어요. 대응하는 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무너뜨리는 순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끝없는 논쟁 속에서 지친 자신, 화난 감정으로 보낸 메시지에 대한 후회, 듣지 않을 사람에게 계속 설명하느라 고갈된 감정, 모든 반응이 힘의 증거는 아니에요. 때로 반응하는 것 자체가 이미 끝내야 할 악순환의 한 장면일 뿐이에요. 유아함이라는 건 바로 그 반대예요. 그건 악순환의 끝던 패턴의 중단, 예상치 못한 응답이 되어 상대방의 무장을 해제시키는 거예요. 혼란 속에서도 침착할 수 있는 힘, 도발 앞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자세, 미성숙함, 에서 성숙함으로 대응하는 태도예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건 무기력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선택적인 태도예요. 당신의 시간, 에너지, 존엄은 거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답할 필요는 없고 진짜 힘은 전쟁을 할 권리가 있어도 평화를 선택하는 데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응답은 아무 응답도 필요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세로 살기 위해 당신이 매일 꼭 지녀야 할 게 있어요.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 당신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되면 더는 다른 사람에게 그걸 납득시키려 애쓰지 않게 돼요. 당신의 가치는 누구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건 당신이 받은 관심의 양으로 정해지지 않고 그 관심이 없다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배신하거나 거절했다고 해서 당신의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금은 흙 속에 묻혀 있어도 금이고 다이아몬드는 버려져도 여전히 빛나죠.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당신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신이 변하진 않아요. 당신이 외면당했을 수도 있어요. 버려졌을 수도 있고 거절당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상대의 감정적 시야가 닫혀 있었기 때문이지 당신의 본질에 대한 판단이 아니에요.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한 건 그 사람의 한계이지 당신에 대한 선고가 아니에요. 이 사실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는 순간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해요. 당신은 더 이상 상호성이 없는 관계에 집착하지 않아요.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을 쫓아가지 않아요. 사랑, 관심, 존중을 구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은 깨닫게 되니까요. 밖에서 얻으려 했던 사랑은 이미 당신 안에 있어야 했다는 걸, 자신의 가치를 아는 건 떠날 줄 아는 걸 배우는 일이기도 해요. 분노 없이,
원망 없이 조용히 끝낼 줄 아는 거예요. 감정의 부스러기만을 받아들이는 삶은 당신이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는 확신과 함께요.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는 건 이기심이 아니에요. 그건 생존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진심으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당신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에 에너지를 더 이상 쓰지 않는 선택. 그리고 그 에너지는요,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어요. 가장 무서운 감정의 감옥 중 하나는 자신을 상처 준 사람을 이해하려고 평생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하지 않았는지를 파헤치며 계속해서 자신을 그 고통에 묶어두는 거죠. 그건 당신을 멈추게 만들고, 당신을 지치게 만들고, 당신을 과거에 묶어놓아요. 하지만 당신은 과거를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성장하기 위해, 창조하기 위해, 진화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것은 한 가지 결정에서 시작돼요. 당신의 에너지를 다시 방향짓는 것.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 당신을 떠난 사람, 당신의 가치를 몰랐던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는 대신 당신 자신을 다시 바라보세요. 당신의 회복을 위해, 당신의 꿈을 위해, 그리고 당신이 구하려 애썼지만 스스로 변화할 의지도 없었던 누군가에게 모두를 걸며 미뤄두었던 당신을 위해 지금 당신이 상처, 기대, 좌절에 낭비하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그걸 당신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몸과 마음, 영혼을 돌보는데,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당신만의 무언가를 쌓아가는데 쓰세요. 오늘부터 그 새로운 집중을 상징할 만한 무언가를 선택하세요. 작아도 괜찮아요. 하나의 결심, 하나의 습관, 하나의 계획, 하지만 그걸 하나의 이정표로 삼으세요.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에게 힘을 넘겨주지 않고 그 힘을 새로운 나를 세우는 데 쓰기 시작한 그 순간으로요. 그 고통을 족쇄가 아니라 토대로 삼으세요. 지금 당신이 짓는 이 기반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처절한 고통이라도 그건 또 다른 재료가 될 수 있어요. 짐이 될 수도 있고 추진력이 될 수도 있어요. 당신을 바닥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고 당신을 더 멀리 던져줄 수도 있어요. 차이는 오늘 당신이 내리는 선택에 있습니다. 과거는 당신의 미래를 정의하지 않아요. 상처는 이야기의 끝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중심 잡힌 당신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한 가지 결정으로부터 옵니다. 이 에너지는 내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어디에 쓸지 선택할 수 있다.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돼요. 침묵은 반응의 부재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응답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 당신이 더 이상 드라마를 먹여 살리지 않을 때, 당신은 자신이 진정한 성장의 수준에 도달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건 무력감입니다. 그들은 대립을 원했어요. 당신이 무너지길 바랐어요. 절박한 목소리, 터져나오는 분노, 드러난 상처를 기대했죠.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건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모든 걸 들었어요. 침묵은 말합니다. 자기 통제에 대해서, 성숙함에 대해서, 자존감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크게 외치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를 드러내는 진짜 힘에 대해서 말이죠. 침묵은 설명할 필요도, 납득시킬 필요도, 입증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보여줄 뿐이에요.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이야기의 등장인물이 되지 않겠다는 걸. 당신이 더 이상 공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종에 불과한 말들의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걸. 당신이 더 이상 이미 묻기로 한 고통을 끊임없이 되살리는 변명에 시간을 쓰지 않겠다는 걸. 더 침묵은 자신을 아는 사람의 외침이에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사람의 여유. 자신의 에너지가 마지막 한마디보다 더 가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의 선택. 그리고 당신이 침묵을 선택할 때 당신을 상처 준 사람은 당신의 반응 없이 자신의 행동과 마주해야만 해요. 당신의 변명 없이, 당신의 존재 없이. 왜냐하면 침묵은 무대를 없애버리거든요. 무대가 사라지면 연극도 끝나요. 하지만 이건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침묵은 당신도 자유롭게 해요. 당신을 이해할 생각조차 없는 사람에게 당신을 계속 설명해야 하는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줘요. 당신을 피해자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 이야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당신을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돌려놓죠. 지혜로 침묵하는 사람은 이미 깨달은 사람이에요. 모든 고통이 울림을 가질 필요는 없고 모든 추락이 관객 앞에서 일어날 필요는 없다는 걸 당신은 모든 것에 응답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공격이 응답받을 자격이 있는 건 아니고 모든 상실이 영원히 애도받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그저 당신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 선택을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내리는 순간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해요. 당신은 충만해지고 중심을 잡고 평온해집니다. 무감각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이 당신에게 영향을 줄지를 스스로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당신의 안과 밖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이해받기 위해 싸우지 않아요. 당신이 스스로를 이해했기 때문이고 그걸로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자각과 함께 당신은 이 영상의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동시에 당신 삶의 새로운 시작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과거에 남겨진 것은 과거에 속한 거예요. 앞에 놓인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온전한 지금을 필요로 해요. 무너져버린 잔해를 끌고는 새로운 것을 세울 수 없어요. 죄책감, 원망, 기억, 상처를 끌어안고는 가볍게 날 수 없어요. 당신은 애원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 곁을 걸을 용기조차 없었던 사람을 쫓아가기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당신을 볼 줄 몰랐던 사람의 한계 안에 갇히기 위해 자신을 줄이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에요. 당신은 진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고통 속에서도 자라기, 위허에 버림받은 자리에서 다시 피어나기 위해 당신이 사라질 거라 믿었던 사람들, 회서더 눈부시게 빛나기 위해요. 그래서 그들이 혼란스러워하길 바라요. 당신의 평온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의 강인함 앞에서 당황하길 바라요. 당신이 왜 소리 지르지 않았는지, 왜 설명하지 않았는지, 왜 복수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길 바라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질문을 반복하며 머물러 있을 동안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테니까요. 평온하게, 온전하게, 자유롭게,